서울의 11월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하늘은 회색 천으로 덮인 듯 무겁고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갑습니다. 강현우는 차 안에서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소음이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건설사의 기획팀에서 일했고 월급은 나쁘지 않았으며 결혼한 지는 5년째였습니다. 아파트는 강남은 아니지만 송파구에 괜찮은 곳이었고 차는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지나치게 평범했습니다. 현우는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내 서지연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늦어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짧고 명료했습니다. 지연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녀의 문자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없고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서처럼 정확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짧은 문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도로는 막혔고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턴가 그렇게 변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1년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오래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연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부부 생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은 식는 법이고 사랑은 습관으로 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다고, 이런 게 어른의 삶이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현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주차장 구석 기둥 뒤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차에 짐을 싣고 있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둘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차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검은색 코트, 긴 생머리 날렵한 턱선. 서지연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현우보다 분명 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충격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느낌만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지연이 현우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뭔가 속삭였고 남자는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둘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코트를 여미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변호사처럼. 얼마나 봤어요.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현우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줄래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현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분명 안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는데 밖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피곤함의 표현일 뿐 후회의 한숨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해요. 그녀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똑바른 어깨,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5층, 10층, 15층.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와본 곳처럼. 지연은 코트를 벗어 걸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의 자세였습니다. 현우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유리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3달 정도요. 지연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적어도 사실에 대해서는. 이유가 필요한가요? 지연이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긴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유를 묻는 게 잘못된 질문이라니. 당연히 필요하지. 감정적 실수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서류에 잘못된 숫자를 적은 것처럼. 현우는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야?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중요해. 로퍼 민턴이에요. 이제 그만뒀어요. 지연은 모든 것을 정리한 듯 했습니다. 이미 끝낸 일처럼 말했습니다. 현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몰랐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는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서류상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끝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지연이었다는 것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현우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주차장, 기둥 뒤, 키스,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베개에는 그녀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의 글씨였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 다시 얘기해요. 짧고 명료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현우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분노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수염은 까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보지 못했을 뿐. 출근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하철은 붐볐고 사람들은 무표정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현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현우 씨, 안색이 안 좋은데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해서 어젯밤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차장, 키스, 차가운 눈빛, 반복되는 장면들. 현우는 펜을 쥐고 종이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려진 선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갈색.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댓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우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몇 달 전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 지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현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떠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 신호였습니다. 지연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는 변호사였으니까요.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현우는 이해했습니다. 커리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현우를 볼 때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응, 그래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붙어 앉았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잠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항상 등을 돌렸습니다. 현우가 다가가면 피곤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부였습니다. 현우는 변화를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열정은 식고 익숙함이 자리 잡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진실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는 지연의 행동 패턴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의 일정을. 회사 PC에서 개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지연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에요.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요. 주말 출근해야 해요.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퇴근 후 현우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의 로펌 근처로 갔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로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현우는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코트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던 걸까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레드와인이었습니다. 잔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현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얘기할 시간이에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녀는 책임을 나누려 했습니다. 절반은 자신의 것, 절반은 현우의 것. 공평한 배분, 변호사다운 접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너무 예측 가능해요. 매일 똑같아요. 현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야. 성실하게 사는 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지루해요. 당신과 있으면 아무 자극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현우는 되물었습니다. 결혼이 놀이동산이야. 놀이동산까지는 아니어도 지연이 말했습니다. 최소한 살아 있어야죠. 우리는 죽어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를 만난 거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은 저를 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보지 않아요. 당신 눈에 저는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공기 같은 거죠. 현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널 안 본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헬스장 다니고 옷 바꿔 입고 여행 계획 세운 거요. 그게 노력이에요. 그건 거치장일 뿐이에요. 진짜 저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너는 뭔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안 것일까?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정말 이 사람을 이해한 적이 있을까? 당신도 알잖아요.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늙는 것, 무능해지는 것, 젊은 사람에게 밀리는 것. 다 알잖아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문제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불안을 저한테 투영해요. 저를 소유하려고 해요.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게 지쳐요. 현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심리학 용어를 동원해서 현우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현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똑같이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당신이 날 지루하게 만들어서라고 말했다면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녀가 결국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이중잣대네. 현실이에요.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논리로 포장하고 정당화하고 현우의 문제로 돌릴 것입니다. 어디 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 여자로부터, 그 모든 거짓말로부터. 1시간쯤 걸었을 때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서 소주를 샀습니다.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혼자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전원을 껐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흐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잊어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 주차장에서 본 장면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의 차가운 눈빛은 계속해서 현우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배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고통은 자신의 아픔이 무시당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연은 현우의 상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취급했습니다. 남자의 취약한 자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현우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침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 옆에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진실을 완전히 알아내야 한다고. 모든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지연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식사 여부 확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편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현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현우는 지연의 행동 패턴을 조용히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늦게 들어오는지, 주말에 어디로 나가는지, 핸드폰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것이 단서였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오직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사무실 가야 해요. 중요한 케이스라서.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 시쯤 끝나?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향수도 뿌렸습니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그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식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우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현우도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법무법인 대성이었습니다. 지연이 일하는 곳. 하지만 현우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녀가 정말 사무실에 가는지 여부였습니다.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펌 건물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현우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오후 4시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연은 사무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리뷰를 읽었습니다. 상담 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였습니다. 평이 좋았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 소송에 강하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현우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팀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고층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였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강현우 씨, 직원이 불렀습니다. 현우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맞은편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석훈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우를 잠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말씀하셨죠.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현우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지연과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 각도는 좋지 않았지만 얼굴은 식별 가능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김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확대도 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 로펌의 인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름은 몰랐습니다. 지연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곧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했습니다. 상간자 신원이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만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배우자에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간자에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법원 판단이 최종적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반반입니다. 하지만 외도가 인정되면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55대 45 정도로 조정됩니다. 현우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파트, 예금, 적금, 주식 합치면 약 6억 정도였습니다. 절반은 3억. 조금 더 받는다면 3억 3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착수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일주일 안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현우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해방감과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는 다시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현우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했는지, 이혼을 결심했는지, 그녀는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로, 논리로, 자신의 방식으로.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법의 영역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연의 말솜씨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드물게 그녀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었어. 현우는 거짓말했습니다. 지연처럼 자연스럽게.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을 뿐입니다. 현우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지연의 로펌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만둔 인턴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리셉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성함이라도요. 같이 프로젝트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준 씨 말씀이신가요? 아, 맞아요. 최민준 씨. 현우는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현우는 포털에서 검색했습니다.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봤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김석훈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간자 신원 확인했습니다. 최민준 28세입니다.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언제쯤 보내시겠습니까? 서류 준비되는 대로요. 아마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접어뒀습니다. 오직 목표만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이혼, 정당한 보상, 그리고 존엄의 회복. 그날 밤, 현우는 침실이 아닌 서재에서 잤습니다. 작은 소파를 침대에 삼았습니다. 불편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연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도, 체온도, 존재 자체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창문 안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불행할 것입니다. 현우는 후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내용 증명이 발송될 것입니다. 지연과 최민준에게.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당황할 것입니다. 변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을 것입니다. 법은 감정을 듣지 않습니다. 증거만 봅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무력함이 아니라 힘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조만간 연락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우는 기다렸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터질 것입니다. 지연의 세계가, 최민준의 일상이, 그리고 이 거짓된 결혼이. 현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오든, 어떤 말을 하든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견디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내용 증명이 도착한 것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우는 퇴근 후 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지연은 보통 7시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현우는 궁금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편물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당황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 거예요. 지연은 우편물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당신 정신이 있어요. 정신 멀쩡해요.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도 안 했잖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만날 때.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났을 거예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참았어요? 왜 지금 와서 이래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눈물을 보면 약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준비한 거예요. 지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하고 증거 정리하고 절차 알아보고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기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도 그랬잖아요. 현우가 답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자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현우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죠. 지연이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기 좀 해요.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식탁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현우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월요일, 김석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재산 반반, 위자료 없음. 조용히 정리하자는 겁니다. 현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절하세요. 확실하십니까?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관없어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최민준에게도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김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간자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를 제시했나요? 1,000만 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최소 2천만 원은 나올 겁니다. 거절하세요. 재판으로 가죠. 현우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었습니다. 도망갈 구멍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주 수요일,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 소문 들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문? 현우 씨 부인이 변호사라면서요. 그 유명한 로펌 다니는. 현우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동료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그 로펌에서 좀 시끄럽대요. 내부 스캔들 터졌다나 뭐라나. 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스캔들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변호사랑 인턴이 문제 있었다는 얘기가. 동료는 말을 흐렸습니다. 현우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동료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로펌 얘기 나와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현우는 알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지연의 세계에서.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해요. 현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현우 씨, 제발.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소문이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현우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요. 다른 남자랑 키스할 줄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내 커리어를 망가뜨려야 속이 풀려요. 당신 커리어는 당신이 망가뜨린 거예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대가예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게. 현우는 반문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매장인가요? 당신이 한 일을 공개하는 게 잘못인가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김 변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수정했습니다. 재산 6대 4로 현우 씨에게 유리하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배우자 쪽만인가요? 상간자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우자 쪽은 받아들이죠. 대신 상간자는 재판으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연은 재산의 40%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민주는 여전히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현우는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확실히 책임을 지게 만들었으니까요. 며칠 후 우연히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로비였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불렀습니다. 현우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게. 그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연의 모습은 작아져가는 그림자였습니다. 한 달 후 최민준과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법정에 섰습니다. 최민준도 나왔습니다. 젊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대동했지만 자신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재판은 짧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사진, 증언, 정황. 최민준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혼자와의 관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법원은 최민준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우는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법정을 나서며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일까요? 아니면 정의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석훈 변호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현우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보다 혼자가 낫다는 것을, 거짓된 평화보다 진실한 고독이 낫다는 것을. 저녁 무렵 현우는 한강 공원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조용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승리의 평화가 아니라 해방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심호흡했습니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삶의 시작.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강현우로서의 삶. 그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혼자 사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자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라는 것을, 외로울 거라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은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새집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다시 꺼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끝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현우의 삶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 고요함에, 이 자유로움에 회사 생활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현우의 이혼 소식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공원을 걷곤 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듯이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지연이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뜯어볼까 말까. 결국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현우 씨에게 잘 지내시나요?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새 아파트는 작지만 괜찮아요.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고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예요. 제대로 된 사과요. 당신 앞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당신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무시했어요. 제 논리로 포장하려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제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마음은 보지 않았어요. 용서받고 싶다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진실했고 저를 사랑했죠. 제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현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사과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현우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 민수였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정리가 되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항상 강했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단단하잖아. 현우는 웃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틴 거야.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강한 거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직 모르겠어. 일단은 일하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혼자 있는 게 편해. 그것도 좋지. 서두를 필요 없어.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현우는 감사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카페를 나서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힘들 때 연락해.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현우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연인도, 가족도, 혼자인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으로 책등을 쓸었습니다.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에세이였습니다. 제목은 혼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다. 현우는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현우는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은 현우에게 의미를 줬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팀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채택됐습니다.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역시 현우 씨네요. 생각이 깊어요. 동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현우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작지만 확실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녁,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요리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창문, 수많은 삶. 현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다. 일도 잘 됐고, 혼자 요리도 했고, 책도 읽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여도 충분하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온전하다. 지연이 편지를 보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했는지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다만 분노는 사라졌다. 그것만으로도 진전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내 속도로. 일기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이 편안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찾아왔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몇 주 후
현우는 우연히 최민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최민준은 로펌을 그만둔 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송 기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동정심도 만족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최민준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결과였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출근길에 그것들을 봤습니다. 분홍색 벚꽃, 노란 개나리.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현우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현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사랑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장, 자유라는 장,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장. 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관계가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우는 지연과의 결혼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픔을 통해, 배신을 통해, 이혼을 통해.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현우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혼자인 집으로. 하지만 외롭지 않은 집으로. 걸어가며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유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느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우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삶이구나.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그저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 그것이 삶이구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맛있었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재즈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까요? 사랑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게 아니다. 존중받는 것이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안전하게 약해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사랑을 주지 못했던 관계는 끝내는 게 맞았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외로워도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현우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지만 괜찮게. 상처 입었지만 단단하게. 사랑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것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